사모님 주식 처음 시작하신 게 언젠데? 2000년에 시작했죠. 2000년에. 아, 꽤 오래되셨네요. 2000년이면 아니 2020년 아, 2020년. 그 코로나 때. 아니 예전에 통합기금으로. 아니 예전에 교수님 저 학교 가시기 전에 그때 대신에 계시고 뭐 저기 리서치 센터장도 하시고 연구소장도 하시고 하실 때는 사모님 주식 안 하셨습니까? 예, 주식 전혀 안 했어요. 근데 2020년에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하고 친구들 모임, 카톡 모임 주식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다 또 남편이 누군지도 뻔하게 알고. 예. 그래서 제가 딱 한도만 정해줬어요. 2천만 원 이상은 하지 말아라. 아, 금액을 그걸 지키시던가요? 지키셨나요? 예, 그거 지키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 안에서 하셨군요. 2천만 원. 아마 삼성전자는 갖고 계실 거고. 삼성전자 9만 원대 샀습니다. 제가 그 7만 5천 원까지 떨어져 그랬더니 10만 전자 이야기 나올 때죠. 남편 말 안 믿죠. 아, 근데 전문가가 옆에 계신데. 7만 5천까지 떨어진다는데 9만 원에서 10만 전자 간다는 소리에 삼성전자 매수. 예. 근데 지금 이게 5만 3천 어쩌고 이러고 있으니까 넌들머리 나시겠다. 예, 그렇죠. 예. 차라리 보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와중에 시청자 루루님은 교수님 안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이러시네요. 맞아요. 잘 안 보는 게 주식 가지고 계시면 또 진짜 힘드시죠. 네. 근데 어떻든 쉽지가 힘든 않죠. 시기인데요. 네, 저는 이런 시기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저 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가지고요. 네. 외환위기 경험했죠. 2000년 IT가 붕괴, 그거 다 겪으셨어요? 9.12 테러 다 겪었어요. 아, 그런 아. 금융위기 때는 증권사 계셨습니까? 2008년이요. 예, 그때 하나금융 투자 있었죠. 맞아요. 그때 맞아요. 제가 미리서 좀 그러셨구나. 애언을 했다가 저 캠페인 하는데 주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사장한테 혼나고 지점장한테 혼나고 아, 그러셨군요. 네가 그거 주가 이기 온다고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욕 얻어 먹었었죠. 예. 근데 그리고, 지나고 보면요 네. 다시 올라요. 지나고 보면 근데 제가 저 D증권회사 다닐 때 외환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뭐 일부 증권회사도 없어졌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그때 일부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뭐 증권회사들 없어진다고 나중에 퇴직금도 못 받을 것이다. 퇴직금이라도 받아야겠다 나가시더라고요. 아, 망하기 전에 예. 미리. 근데 지나고 보면요. 그 사람들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더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사람들 미리 땡겨받은 퇴직금으로 질렀다가 다 좀 안 좋았구나. 예. 이럴 때는 그냥 버텨내라.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제 아내가 40여 개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예? 40여 개요? 예. 재무제표 모릅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2천만 원 한도로 시작하셔가지고 40여 개의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그래서 어. 제가 15개 정도로 줄여라.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모르고 기업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처음엔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뭐 좋다고 친구가 좋다 하면 이런 종목 사가지고 하는 건데 예, 이거는 너무 많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 국면에서는 그렇게 주가가 많으면 관리를 못해요. 종목이 많으면. 맞아. 근데 많으면 진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되고 변수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니까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는 경기가 침체, 실물 경제를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침체 빠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기업들이 어려운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전망과 내년쯤에 그러면은 환율은 좀 안정이 되고 주식은 좀 이 저평가가 해소된다는 그렇죠. 그 전망과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이 내년에 침체가 오면서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많다가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습니까? 주가는 거의 1, 2분기 선행하죠. 선행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저도 내년 1분기까지는 주가가 여기서 많이 못 오르리라고 보고 있어요. 좀 지루한 조정 보이다가 뭐 내년 2분기 이후에 오르리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래도 뭐 지금은 제가 보는 명목 GDP나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뭐 주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지 않느냐. 돈이 풀렸는데 어떻게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느냐. 네. 네, 그런데 지금 유동성에 비해서도 지금 많이 저평가형에 들어섰거든요. 네. 그럼 돈이 어디로 가버리냐. 돈 진짜 사실 많이 풀린 그 돈 거거든요. 다 어디 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게요. 네, 그게 우리가
저 갯벌 같은 데 가면은 뻘에. 개들이 많이 나와 있다가 우리 들어가면 다 구멍으로 숨어버려요. 맞아요. 사람 인기척만 있으면 샥 들어가죠. 예. 개 지금 돈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 지금 돈이 어디로 숨었느냐? 은행에 정기적금. 지금 부동산 주식 떨어졌죠. 부동산 떨어지고 있죠. 뭐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잔뜩 웅크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은행에 정기적금 거기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M2에서 단기 유동자금이 많으면요. 네. 주가나 집값이 올랐고 그게 축소되면은 집값 주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M2 강의 통화에서 정기적금 이 비중이 늘어나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안 좋습니다. 아, 이게 멀리 갈 게 아니었네요. 사실 저도 위험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다들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 막 팔고 파킹 통장에 넣어 이러고 거기다 지금 묶어놨거든요. 그 숨어버리는 거예요. 저처럼 숨어 그래, 있는 분들이 딱 숨었네. 많으셨구나. 그 뻘에 그 조그마한 그 개들 딱 숨고. 제가 그 개였어요. 맞아요. 뻘에. 신기하게 가보면 요만한 구멍 옆에 또 돌돌돌돌 또 모래 갖고 얼마나 또 네. 근데 이제 숨어 있어서 네. 얘들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은행에서 지금 금리를 많이 주고 있지 많이 않습니까? 주죠. 뭐 3% 주고 4% 맞아요. 주도 있지 않습니까?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숨어서도 얘들이 먹을 거 있으니까 숨어도 먹을 게 있으니까. 숨어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눈 내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들어가도 되나? 이러면서. 근데 그런 숨은 돈들이 많아서 유동성이 많았지만 지금 흔적도 없는 것처럼 잘 안 그러니까. 보인다. 그래서 통화 승수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통화성수는 네. 돈이 안 돈다. 네, 돈이 안 도니까요. 야, 근데 저는 지금 교수님 설명도 들으면서 이 실시간 채팅창도 보고 있는데 재밌는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사모님 갖고 계신 종목이 한 40개 정도 된다 하시니까 나그네 님이 완전 다이소 수준이네요. 이제 그냥 다이소 수준에서 백화점 수준까지 종목 그리고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연준 진짜 이렇게 계속 워치하시잖아요. 예. 어쨌거나 저 7월 FMC 때까지 하고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게 잭슨홀 연설에서부터 연준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뭐 진짜 저 어디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역사가 나중에 평가할 텐데요. 역사가 예, 파월 연준 의장은 정말 통화 정책을 잘못한 연준 의장으로 나중에 평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금리 인상했어야 됐죠. 근데 작년까지는 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야. 그리고 뭐 올해 물가 뭐 2024년까지 물가 안정적이야. 맨날 그런 이야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예, 그런데 느닷없이 올해 와가지고는 물가 상승에 의한 피해보다도 물가를 낮추면서 가게나 기업이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더 낫다. 네. 이런 식으로 요구하거든요. 사실 작년 그 상반기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다면요. 자산가에 이렇게 거품이 발생하고 부채도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났어요. 오히려 경제가 더 안만한 조정을 벌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계속 뭐 안정적이다 뭐하다 그러다가 네. 돈만 풀어가지고 자산가에 엄청나게 거품이 발생하고 지금 거품이 심하게 꺼지는 현상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물가는 모든 경제 지표에 후행하는 지표예요. 물가는 예, 후행한다. 예.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물가에 선행하는 모든 경제 지표는 급락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 S&P 500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고 어디 물가 파란색이요? 상승률인데. 파란색이 예. 아 지수 자체가 아니고 전년 동월 예, 대비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로 그러니까 YOY로 이게 8월까지인데 이제 9월에는 더 많이 빠졌거든요. 내일 아침에 넣어보면은. 네. 근데 이게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8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이게 주가가 급락하면은 이제 주가, 경기, 물가하고 그 순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모든 경제 변수에 선행하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경기가 나빠져요. 지금 주가 떨어지고 경기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도 좀 그렇죠. 떨어진다, 물가가 잡힌다. 떨어지죠. 예. 음. 그래서 제레미 시걸인가요? 네. 이분이 이번 주에 어떤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아주 파월 뭐 연준 의장을 완전히 그 세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게 깠더만요. 네. 평상시에 그런 분 아닌데 예. 이번에는 아주 많이 제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요.
우리 주가가 저 물가에 선행해요. 아,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죠. 원자재 가격이 왜 떨어져요? 유가가 110달러 같은 유가가 왜 80달러 중반으로 떨어집니까? 그만큼 앞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 가져오신 저 자료에서 2008년, 2009년 저 무렵에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예, 예. 주가가 먼저 빠졌고 그 와중에도 물가는 올랐지만 주가 빠지니까 결국 시차를 두고 시차를 두고 물가가 떨어지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떨어지고 예.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지수는 반등 나오고. 예, 예.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주가 떨어진 것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지나치게 가소평가됐던 게 제자리 가는 과정이 내년 2분기 이후로 전개되리라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제가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뭐 3천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네네. 예, 저평가된 것들이 해소되는 국면들이 내년 2분기 후에 전개될 것이다. 그 시기가 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발표되면서 선행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제가 뭐 이것도 보고 선행지수가 작년 6월 이후로 하락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선행지수가 9월에도 떨어졌거든요. 순환변동치가. 근데 제가 전망해 보니까 내년 1분기 이전에 저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증시는 조금 더 빨리 예, 바닥을 칠 수 예,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 혹시 지금 영국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국은 가는 나라죠. 저 브렉시트 할 때요. 2016년에 네. 벌써 그때 어떤 한 방송국에서 그때 그 브렉시트 결정을 또 우리나라 일간신문 보니까 뭐 주요 그 경제신문 아닌 것들도 4, 5면에 걸쳐가지고 영국 브렉시트 하니까 세계가 죽는 줄 알고 그런 기사를 많이 썼었거든요. 뭐 절단 나는 것처럼. 네. 근데 제가 그때 한 방송에 나와서 첫 마디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뇌졸중이었다면 영국의 브렉시트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걸렸다고 즉시 죽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합병증이 걸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영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4 내지 5% 되는 나라예요. 경상수지 적자가. 예. 그거를 뭐로 메꾸냐면은 외국 기업들이 영국 기업에 계속 투자해 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다음에 네. 외국인들이 영국 주식 채권을 사줬어요. 음. 그러니까 브렉시트 한다니까 누가 영국 들어가겠어요? 외국 기업들이 안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영국 주식 채권 덜 사죠. 네. 네, 그러면 영국으로 자금이 덜 들어가면은 결국 영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려면은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예. 정부도 긴축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훌륭한 분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왜 감세 정책 이런 게 나왔는지 제가 보는 경제 이론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할 줄 알았나 봐요, 세상이. 세금 깎아준다 하면은. 그래서 뭐 전 세계가 위험하기는 위험하죠. 영국 그렇고 저 유럽들, 저 러시아가 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레이달리오는 저 중국하고 미국 전쟁 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최근 글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아니, 나름대로 영향력 있다는 사람들이 뭐 이거보다 더 심각한 난리 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아주. 가끔씩은 막 저는 제일 찝찝한 것이 그때 작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이전부터 한 해 바뀌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러시아가 움직일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미국에서 자꾸 워닝을 주다가 결국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자꾸 오히려 백악관 쪽에서 핵을 쓴다 뭐 러시아가 핵을 쓸 수도 있네 만에 그러고 있고 네. 노르드 스트림 저거 언 놈이 터트린지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 보면은 그래서 아까 지금 저기 보여주신 저 한국 물가와 주가 좀 마지막 저 차트에서 제일 제가 혹시나 싶은 것이 교수님 지금 가져오신 저 차트라면은 직관적으로는 저 파란색의 지수의 YOY는 이제 좀 머리를 들어야 되고 네. CPI 저
오렌지색 저거는 이제 좀 숙여줘 예. 숙여주는 게 직관이고 예. 제1감인데도 불구하고 예. 혹시나 저 2008년, 2009년이나 닷컴 버블 무너질 때 전때만큼 이 마지막 이 기어의 사람들 진짜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그게 나올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게 무슨 교수님이 펀더멘탈리 어느 정도 나오는 저평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거에서 기어이 진짜 마른 행주에서 뭐 짜내듯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정치적, 국제정세적 그런 것들로 해서 또 공포 심리로 사람들 예, 그냥 그런 게 못 견디게 한번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외생적인 사건이 외생적인 오면은 네. 뭐 그렇게 이제 대만일 수가 있고요. 대만. 예. 그런 사건이 오면은 이게 한 번 더 급나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길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주가가 많이 저평가된 영역에 들어서 있으니까 예. 급락하더라도 그 급락할 때 우리가 주식 못 삽니다. 예, 그렇죠. 예, 코로나 때 우리가 1470까지 갈 때 주식 많이 못 샀어요. 못 샀어요. 그랬죠. 그리고 뭐 계속 그 뭐 어려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주가가 확 올라 버리니까 못 사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좀씩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 위험도 있고 이런 코로나19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개입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경제에 관련해서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과 별개로 아마 이제 교수님이 또 지금까지 워낙 지금 그래프랑 데이터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주목하고 계시거나 이건 조금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데이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일평균 수출 금액이 중요하니까요. 일평균 수출. 내일 뭐 9시에 우리 수출입 동향 발표하니까 그걸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언제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지금 올 8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 전환하느냐. 아, 그 계속 조금 팔로우업을 해가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한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하나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좀 늦게는 발표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작년 6월에 고점을 치고 떨어졌거든요. 선행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물론 코스피도 거기 선행지수 한 구성 요소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선행지수 떨어지고 코스피도 3,300에서 지금 2,200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순환변동이 떨어지면은 저는 주식 비중 가감히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게 주가가 또 먼저 올라가요. 선행지수는 좀 늦게 발표되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모델로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선행지수가 오르는 거 보더라도 발바닥에서는 주식을 바닥에서는 살 수가 없죠. 무릎에서는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 아까 저기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비판적인 교수님의 어떤 그 시각을 갖다 확인했고, 근데 또 하나 아까 영국도 뭐 영국 지금 새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뭐 경제학을 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한 가지 더요. 일본은요. 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게 지금 경제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정책입니까? 일본은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낮은 나라거든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낮은 나라예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명목 GDP는 실질 GDP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죠. 네. 예. 세계에서 일본처럼 20년 디플레에 빠진 나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없는 거죠, 교수님. 일본은 아주 특별한 나라죠. 네. 그리고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30%가 넘는데도 견딜 수 있는 거는요. 안 망하는 나라, 신기한 나라. 예. 그거는 일본 금리가 지금 10년 국채에서 0% 지금 올라봤자 0.3% 아닙니까? 10년 국채 수익률 0.25를 못 넘게 해놨죠, 지금. 예. 0.25만 넘어설라 하면 득달같이 막 사재기 가지고만 낮춰버리니까 수익률을. 그럼 일본이 건드는 거는요. 일본 가계가 튼튼합니다. 견디는 이유가 가계가. 예. 우리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한 2.2배 많아요. 가계 금융의 부채보다. 근데 일본은 5.5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불황에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 기업 부채 뭐 GDP 대비 60, 70% 사이거든요. 네.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본 무시하는데요. 우리 무역 수지 흑자 보면요. 적자 매년 적자예요. 매년 200억 달러 이상 적자입니다. 대일 수지가. 대일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82년 대학원 들어가지고 그 유명한 김강두 교수님 조교하면서 정부 프로젝트를 받았거든요. 네. 84년에 어떻게 하면은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각 산업 전부 연구해가지고 소재 산업 육성해야 된다, 키워야 된다. 정부하고 민간 합동 연구도 네. 많이 해가지고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년 200억 달러 안팎 적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만큼 소재 같은 데서 저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 적자나고 있습니다. 그럼 밑바탕은 있다는 거 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네. 일본 정부만 무시해졌지. 일본 가격 우리보다 훨씬 건전해요. 원래 우리가 옆에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중국하고 일본은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게 이제 또 얽혀 좀 있다 얽혀 보니까.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어디 교수님이 뭐 김혜익 교수님께서 저 주식 환율만 모델을 돌리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벌써 정책 금리에 있어서 지금 이제 미국하고 역전 났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미국처럼 뭐 0.75% 뭐 이런 식으로 못 올려서 그렇지. 교수님 또 갖고 계신 모델 중에 진짜 부동산 괜찮습니까? 부동산은 좀 심각하게 나옵니다. 심각하게 나와요? 예. 이미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됐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게 뭐 1년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최소한 3년 정도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아까 주가가 아까 일평균 수출 금액 같은 데서 40% 가대평가됐다는 것처럼 네. 우리 저 집값도 소득 그다음에 렌트 물가에 비해서 30~40% 가대평가됐어요. 30~40%나. 근데 자산 가격이라는 게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가가 40% 가대평가다 지금 20% 가소평가형으로 들어섰습니까? 주가 경착륙한 거예요. 네. 집값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긴장이 되네요, 갑자기. 그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그게 부동산 시장의 그 급격한 어떤 충격이 오히려 증시를 비롯한 이 금융시장에 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예,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양이 주가보다 더 큽니다. 소비에 미치는 영향. 예, 집값이 역의 부효과라고 그러죠. 네. 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소비함수 추정해 보면요, 예. 주가보다도 집값이 소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예,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 성장을 떨어지고 뭐 기업 수익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참 금융당국 뭐하냐 이렇게 비판하기는 쉬운데 교수님 지금 만약 금통위원이시면은 금통위에서 어떻게 제안하실 거예요? 금리 관련해서. 뭐 저 금통위원 저는 저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이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1분기, 2분기는 플러스 성장했지만 저는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물가 오르다 보니까 실질 구매력,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4분기 내년 상반기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여기서 금리를 많이 올리면은 경기 침체폭은 더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물가는 제일 후행 지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행 지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선행 지표를 하시면 주가. 주가. 예, 예. 주가나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 그리고 통화 정책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뭐 금리가 소비 투자에 미치는 시차 효과가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제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려놓으면 내년 상반기에 지금도 나빠지고 있는데 더 심각한 침체를 겪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또 너무 올리니까 한국이 또 너무 우리나라가 이게 폭이 서로 차이가 많아지면. 어. 근데 앞으로 그 생각을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런가요? 예. 어떻게 바꿀까요?
너무 거기에 대한 공포를 갖지 말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예, 우선은요. 좀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은 지금 4% 좀 안 되죠. 우리 10년 국제 수익 4.2%예요. 그러네요. 시장 금리는 우리가 더 높다는 시장, 거죠. 시장 금리는 우리가 높네. 예. 정책 금리만 예, 정책 금리. 정책 금리만 기준금리에서만 낮을 뿐이지 미국보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채권 시장에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채권을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주식은 외국인들의 코스피 뭐 26%, 외국인 중에서 42%가 미국계 자금이에요. 채권은 국가별로는 발표 안 합니다. 네네. 이게 제가 금감원에도 왜 발표 안 해야 계속 뭐 저 불만을 표시했는데 지금 계속 발표 안 하고 있네요. 문제 언제부터 발표 안 했냐면은 네. 우리 채권을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아 그때쯤부터. 그 이후로 발표를 안 해요. 아 그 이후로. 예. 지금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더 높아지더라도요. 네네. 미국 사람만 우리 채권 삽니까? 우리 독일, 일본보다 우리 채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독일 사람들도 우리 채권 사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 채권 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중국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 투자 자금도 우리 채권 살 거라는 거죠. 왜 미국만 생각하느냐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전 세계에서 미국 GDP가 지금도 뭐 23%, 25%뭐 차지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라인데요. 모든 걸 미국에 다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많이 약해지고 있구나.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 됐던 거는 법치를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였고 자유무역으로 미국이 가장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미 의회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보호무역주를 제일 앞선 사람들이 미국이에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때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많이 제재하고 있지만 러시아를 그 미국 제재 따라주는 나라가 도대체 몇 나라나 있습니까? 얼마 전에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했어요. 원유점 생산 늘리라고 왔었죠. 바이든 떠나자마자 사우디 외무장관이 우리 논의 안 했다. 뭐 사우디가 또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14년에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로 결제받아가지고 기축통화 확고하게 달러가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근데 사우디가 원유 수출 4분의 1이 중국으로 하거든요. 그걸 위안화로 받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갈수록 힘이 줄어들고 있구나. 그래서 레이 달리오 제가 뭐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거 아니지만 그분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네네네. 장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 제국의 역사 보면은 네. 미국은 한마디로 가는 나라입니다. 지는 나라. 네. 진짜 애플이나 테슬라가 훅 밀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온다면은 좀 살벌하긴 살벌합니다. 요즘 시장 뭐 흐름이. 어려운 시기죠. 근데 저는 뭐 지금까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주식에는 한 번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 그러셨어요? 나중에 같이 꼬로박더라도 미국 꼬로박으면 우리도 여기서 더 꼬로박으면 우리도 같이 꼬로박을 텐데요, 교수님.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래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고요. 이미 우리는 많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수에 저평가에 들어섰는데 미국은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미국은 아직 고평가다. 그러면 뭐 답 나왔네.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 이제 뻘에 그 구멍 속으로 다 들어갔던 개들이 이제 이렇게 눈치 보고 살살 나오고 이제 우리 성인 씨도 어디다 짱 박아놨는 그거 살살 이제 한번 네. 빼낼까 할 무렵에 굳이 한다면은 미국보다는 우리가 낫겠네요. 저는 우리 그래 되면 뭐 달러도 오히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절하 조짐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때 가면은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2000년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고 2000년에서 2009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미국 S&P 500 올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입니다. 올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미국 주시장 거품이 더 심각하거든요. 예.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 말입니다. 여기서 더 줄여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30초 이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는 조만간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왜냐하면 늘어나. 원화도 저평가돼 있고 코스피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요즘에 시간을 좀 정확히 지키는 편이라서 네, 이 시간을 좀 부탁을 드렸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이진 소장님이 여쭤보시고 또 우리 김일 그래요. 교수님이 답변하신 내용 바탕으로 또 우리 투자자분들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 내리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또 피곤하신 일정 다 소화하시고 저희까지 신경 쓰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